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원숭이띠 주간 운세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은 한마디로 말해 머릿속이 맑아지고 손이 바빠지는 때입니다. 원숭이띠의 장점인 재치와 순발력이 살아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눈앞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성급함이 앞서면 좋은 흐름이 삐끗할 수 있으니 이번 주만큼은 빠르게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히 실행한다는 원칙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관계운은 밝고 일과 금전 흐름은 점진적으로 오르는 형태이며 건강운은 리듬만 잘 잡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습니다. 공부나 자격증, 이직 준비를 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기운이 들어오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작은 실천을 바로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9월 1일에는 머릿속에 그려둔 아이디어가 한 줄의 메모로 내려앉는 날입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명확한 문장으로 바꾸는 순간 흐릿했던 목표가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프로세스에서 반복적으로 막히는 지점 하나를 골라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효율이 2배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가격표나 안내 문구를 더 직관적으로 다듬는 것만으로도 문의 전환율이 좋아집니다. 대화에서는 유머가 약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마지막에 의도를 분명히 밝혀 오해의 싹을 미리 자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9월 2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날입니다. 부탁을 들어주거나 도움을 청하는 자리가 생기면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요약해주는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팀회의나 협업 미팅에서 당신의 한마디가 흐름을 묶어주는 매듭이 되니 논의가 산으로 갈 때는 핵심을 다시 정리해 주세요. 금전운은 소소하게 들어오지만 새는 구멍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결제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애와 가족 관계에서는 작은 선물이 큰 효과를 내는 날입니다. 값비싼 것이 아니어도 상대가 요즘 자주 쓰는 물건을 잘 골라 건네면 정이 단단해집니다. 9월 3일은 집중력이 반짝입니다. 머리를 쓰는 일, 문서 작성, 보고서, 정리, 시험 공부, 면접 준비에 유리합니다. 책상 위의 물건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 지금 할 일과 끝난 일로 물리적으로 구분해 놓으면 생각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눈과 어깨에 피로가 쌓이기 쉬우니 50분 집중 후 10분 정리하는 스트레칭을 꼭 넣으십시오. 투자나 거래를 생각한다면 오늘은 과감한 진입보다 데이터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날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추가 설명을 한 줄 더 보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자명한 논리라도 상대에게는 연결고리가 하나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4일에는 이동과 연락의 운이 열립니다. 미뤄둔 전화, 답장을 해두면 체증이 내려갑니다. 출장이나 외근, 짧은 이동에서도 뜻밖의 기회를 마주할 수 있으니 주변을 자주 둘러보세요. 새로 만난 사람과의 첫인상은 밝고 경쾌하되 말끝을 흐리지 않는 단정함이 설득력의 핵심입니다. 금전은 들어오는 만큼 나갈 수도 있으나 경험과 지식으로 환전되는 지출은 유효합니다. 다만 남의 추천만 믿고 결제하는 행동은 피하십시오. 하체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계단을 오를 때 발을 가볍게 딛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힘을 먼저 주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9월 5일은 관계에서 작은 기쁨이 피어나는 날입니다. 칭찬을 들을 가능성이 높고 당신의 한마디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짚어 칭찬하면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덕분에 당신의 제안도 더 쉽게 통과합니다. 금전 면에서는 현명한 절충이 필요합니다. 가격을 깎는 대신 서비스 기간을 늘리거나 혜택을 재조정하는 방식이 더 큰 이득을 가져옵니다. 연애운은 안정적이며 솔로는 취향이 통하는 대화에서 마음의 불씨가 생깁니다. 소개팅이나 모임에서는 이야기의 주제를 넓히기보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호감을 얻는 길입니다. 9월 6일에는 컨디션 조절이 관건입니다. 주중 내내 달린 분들은 체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으니 오전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오후에는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생각이 많을수록 손은 단순한 일을 원합니다. 옷장 정리, 서랍 정돈, 케이블 라벨링 같은 작은 정리만으로도 머릿속 잡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오래된 주제로 갈등이 재현될 여지가 있으니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오늘은 논점을 정리하는 날로 두면 무리 없습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다음 주를 위한 예산 가닥을 잡아두면 월말 부담이 줄어듭니다. 9월 7일은 정리와 마무리의 날입니다. 이번 주에 만들어둔 초안과 메모를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면 다음 주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메일함과 폴더 구조를 깔끔히 손보는 것만으로도 일이 반 정도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다음 주에 함께할 작은 계획 하나를 정해두면 관계가 한층 단단해집니다. 부모님이나 선배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면 짧은 대화 속에서 의외의 힌트와 위로를 얻습니다. 자기 개발과 관련해 새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좋은 날입니다. 주저하면 타이밍이 멀어지니 소액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흐름을 붙여두십시오. 이번 주 전체 흐름을 묶어보면 아이디어가 현실의 언어로 정리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점수가 올라가는 주입니다. 실무에서는 문서화와 체크리스트가 성과의 핵심이며 금전은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체감적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 교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이라도 오르고 카페인 타이밍을 오전으로 당기고 수분 섭취를 늘리면 오후의 집중력이 달라집니다. 운의 결은 부드럽고 균형 잡혀 있어 무리하지 않으면 실수가 드뭅니다. 다만 말이 앞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박자 쉬고 말문을 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약정, 동의 항목은 줄 바꿈마다 소리내어 읽는 마음으로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작은 줄임말 하나가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상사의 의도를 한 줄로 정리해 되묻는 질문이 일을 반으로 줄입니다. 결국 A가 우선이고 B는 참고로 묶어두면 되겠습니까? 같은 확인 질문은 시행착오를 크게 줄입니다. 자영업자는 간판 문구, 메뉴판의 글 크기, 가격대의 단계 구성이 전환율을 좌우합니다. 고객이 선택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추천이 늘어납니다. 프리랜서는 포트폴리오 첫 페이지를 문제, 정의, 접근성의 순서로 압축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이직 준비생은 오늘 소개한 루틴대로 요약 정리와 체크리스트를 붙이면 서류를 통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부하는 분들은 오전에 집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오후에는 복습과 요약으로 마무리하면 기억의 점착력이 올라갑니다. 대인관계에서 원숭이띠의 장점은 재치와 적응력입니다. 하지만 재치가 때로는 가벼움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농담을 줄이고 진심의 문장을 한 줄 더 얹어 진중함의 무게를 확보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생하셨어요에서 멈추지 말고 이 부분을 당신이 맡아주셔서 일정이 지켜졌습니다처럼 구체적 공을 짚어 칭찬해 보세요. 상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당신을 대하는 신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연애에서는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연락의 빈도를 정하고 늦어질 때 대처를 미리 합의해 두면 사소한 서운함이 쌓이지 않습니다. 솔로는 공통 관심사 하나만 제대로 파고들어도 호감 지수가 크게 오릅니다. 돈의 흐름은 절감보다 재구성에 초점을 두십시오. 쓰지 않는 구독을 끊는 것도 좋지만 같은 비용으로 더 큰 가치를 얻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체감 만족도가 매주 큽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위한 소액 결제를 하나 늘리는 대신 충동 구매성 지출을 줄이는 식입니다. 장보기에서는 일주일치 식단을 대략이라도 정해놓고 필요한 것만 사면 냉장고가 넉넉해집니다. 결제는 한 번 더 확인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급할수록 실수가 납니다. 오늘의 당신은 충분히 현명하지만 시스템은 때로 냉정합니다. 건강은 작은 리듬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햇빛에 10분이면 하루의 기초대사를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허리와 목의 C커브를 지키는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50분 앉아 있었다면 5분은 반드시 일어나서
어깨와 엉덩이 관절을 풀어주세요. 밤에는 화면 밝기를 줄이고 침대에서는 휴대폰을 눈높이보다 낮추어 목의 긴장을 덜어야 숙면의 문이 열립니다. 컨디션이 애매할수록 물과 수면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 원숭이띠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오늘 잘한 일 3가지를 한 줄씩 기록해 보십시오. 생산성이 높은 날은 자신감을, 답답했던 날은 성찰을 남깁니다. 일주일이 끝날 때 당신은 메모장 한 장으로도 충분히 성장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들어온 운의 본질입니다. 크게 흔들지 않아도 묵묵히 쌓아 올리면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원숭이띠의 행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행운의 숫자는 8, 21, 34입니다. 8은 균형과 재정적 안정의 에너지를 품어 계약과 정산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힘을 줍니다. 21은 전환과 출발을 의미하여 새로운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우기에 좋고 작은 신청과 지원이 다음 단계의 계단이 됩니다. 34는 끈기와 축적의 파동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더딜 때도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해내면 후반에 수치로 보답받습니다. 이번 주 행운의 아이템은 얇은 메모 패드입니다. 포켓에 쏙 들어가는 작은 종이 묶음 하나가 아이디어를 붙잡아주고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며 행운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돕습니다. 이번 주 피해야 할 행동은 가벼운 약속을 쉽게 남발하는 것입니다. 말로 먼저 던진 약속은 나중에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한 번 더 일정표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약속만 단단히 지키는 태도가 운을 지켜줍니다. 원숭이띠의 출생 연도는 1944년, 1956년, 1968년, 1980년, 1992년, 2004년, 2016년생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원숭이띠 한 주 운세였습니다. 태어난 연도와 시간에 따라 세부 운세는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운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